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장 후보들이 KBS 창원 토론경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106만여 명,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도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제각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시 공원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법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할. 도시공원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 특례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을 80%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20%가량을 개발해서 옛 마산 도심을 살리기 위한 해양신도시 조성 방식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지정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서 민자 투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해양 항로화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겠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저는 도청 이전을 여기 우리 해양신도시에 이전한다는 공약을. 개발 방향은 마리나, 컨벤션, 호텔 등 문화관광, 의료, 해양 레저, 융합지구로 조성할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창원시장 선거에는 민중당 서경철 후보, 무소속 이기우 후보까지 모두 6명이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해양수산부 시찰단이 최근 세계 최대 자동화 항만인 중국 상하이 양산항을 돌아봤습니다. 바로 부산 신항의 완전 자동화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지만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중국 상하이 양산항 4기 컨테이너 부두.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트럭 모두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접안 등 입출항도 자동으로 이뤄지는 완전 자동화 항만입니다.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 해에 규격 컨테이너 200만 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항만 자동화 시스템은 컨테이너 처리 1, 2위인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도입됐고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부산신항은 현재 야드 크레인만 자동으로 운영되는 반자동화 단계. 해수부는 신항 2-5, 2-6 단계에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싱가포르 등에 도입된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부산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건이 많이 다른 실정입니다. 부산은 환정 물량이 절반을 차지하고 빈 컨테이너도 처리해야 하는데 자동화가 가능한지 사전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신항 2-5, 2-6 단계가 연약 지반에 들어서는 것도 자동화 도입의 걸림돌입니다. 부산항은 부두를 만들 때부터 장기 치마량을 갖다 보통 30cm를 줍니다. 치마가 자꾸 신기해요. 자동화 구조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자동화로 인력의 70% 내외가 필요 없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경우 자동화 도입으로 1년 반 동안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미국에서도 롱비치항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부산항 각 관계처에 그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반영된 속에 공론화를 통해서 항만 자동화 도입이 되는 것은 저희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항 2-5 단계의 상부 구조물 건설을 앞둔 현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중국 기술과 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화 도입 논의와 별개로 항만 자동화 국내 기술 개발도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이 좀처럼 보기 힘든 사원 내부와 일본 전국시대 투구 등이 공개됐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막부 말기 야마구치 지사인 다카스기 신사쿠의 묘가 있는 시모노세키시의 사원 내부가 특별 공개됐습니다. 이곳은 다카스기 신사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난 1884년에 세워졌는데 평소에는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初めてです。はい、こういうのがあるって知らなかったです。本当。行くてよかったです。新作先生なりにこう思いをたぎらせて生きられたのかなって。 에도시대 조슈번을 통치한 모리 가문의 장식이나 무기 등을 공개한 기획전이 호우시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에도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어린이용 갑옷도 공개됐습니다. 또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실제로 사용된 갑옷 등 귀중한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刀だとか鎧だとかというのには特に力を入れて、強そうに見えたり、あるいはきらびやかなものを使っていますので、そういうですね作りの素晴らしさとかそれを着ていた侍たちの気持ちというのを皆さんにご理解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야마구치현 호우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옷을 시원하게 입는 이른바 쿨비즈를 시행합니다. 쿨비즈에 따라 이곳 공무원들은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출근하며 냉방 온도를 28도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휴일인 어제부터 하늘빛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인데요.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에는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흐린 덕에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4도, 진주 2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이 낀다 해도 그 사이로 볕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말고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으로 대기 상태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통영과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으로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 27도, 고성과 통영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7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에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NC다이노스가 어제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1대 12로 대패했습니다. NC 선발 투수 구창모는 기아 선발 한승혁의 호투와 최영우의 홈런포를 앞세운 완파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NC는 기아의 전날 5대 0으로 거둔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아 김주찬은 이번 경기에서 통산 2,500루타를 달성했습니다. 경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오늘 일제히 발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단체장의 주요 공약을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4일에는 도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유권자의 공약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명부 열람이 내일까지 이뤄집니다. 유권자는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인 명부는 공휴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빠졌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이더라도 선거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고 다음 달 1일 선거인 명부는 확정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지방선거 투표를 알리기 위해 투표빵을 개발해 판매합니다. 선관위는 경남제과협회와 손잡고 크림치즈, 단팥, 슈크림 3가지 투표빵을 만들었고 경남 100여 개 빵집에서 판매합니다. 선관위는 어제 창원 용지호수 잔디광장에서 투표빵 시식회와 함께 사전투표 체험 행사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